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섭디 컴플렉스로 의자와 책상 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만 만드는 방법은 달라도 형태는 똑같지만 섭디가 다르게 적용되는 그러한 한 가지 경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쉬에서 큐브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똑같은 큐브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의자의 기초 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모디파이어 기능 중에 불린 기능을 이용해서 의자의 형태를 만들어 보고, 하나는 에디트 모드에서 루프 컷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불린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불린은 모디파이어에 포함되어 있고요. 불린을 적용시킬 오브젝트에다가 불린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오브젝트, 그 다음에 적용한 오브젝트를 지워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죠. 이게 이제 의자로 만들 기본 형태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에디트 모드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디트 모드는 항상 기준을 잡아주고, 그 다음 형태를 쌓아 나가면 되는 방법이죠. 이 형태에서 이 의자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요 세 부분만 올라오면 되겠죠. 끝에 세 부분. 그래서 여기에 세 번 쪼개준 다음에 페이스로 이 부분만 잡아주고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옆에 있는 의자와 형태가 똑같아지게 되겠죠. 그럼 이 두 모델에다가 형태는 똑같지만 섭디가 다르게 적용되는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브젝트에다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걸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쌓아 올린 이 에디트 모드에다가 서브디비전을 걸어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둘이 보면 처음 시작 형태는 같은데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린을 적용한 오브젝트의 경우 옆으로 치워보면은 형태가 변하죠. 여기에 있는 이 오브젝트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된 거기 때문에 위치나 들이 변경되면 자연스럽게 형태도 변경이 되고, 지금 이 부분이 픽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린을 한번 어플라이를 먼저 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큐브가 없이도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서브디비전을 걸어줘도 여전히 똑같은 형태로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오브젝트에다가 루프 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에다도 동일한 루프 컷을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똑같은 위치에다가 루프컷을 적용해 줬는데 만들어진 결과물이 다르죠. 왼쪽에 루프컷 한 부분에 대해서 움직여보면 형태가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맨 처음에 불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 오브젝트에서 똑같은 위치에 루프컷을 적용해주면 이와 같이 의도대로 전부 다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후에 모디파이어나 수정에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꼭 인지를 하고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자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는 제 다리가 이러한 구조로 달린 의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조금 더 곡선적인 이러한 형태를 넣어 주고요. 뒤에도 좀 넣어서 이러한 싱크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सब디비전을 걸어준 이후에 오브젝트 모양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सब디비전을 걸어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요. 의도대로 여기에 이러한 곡선을 주려면 이 부분에 루프컷을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중간에 걸어주고 버텍스에서 조금 확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장을 했는데 확장의 특징은 스케일로 확장을 해주면은 이 특징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확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가운데 중심점이 여기에 잡혀져 있죠. 그래서 이 사각 끝에 있는 점을 스케일업 했더니 여기서 그대로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와 같이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도대로라면 여기에 딱 선이 맞춰져야 되고 여기는 크게 상관없지만 이 부분은 딱 맞추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버텍스나 엣지를 잡고 스케일업을 할 때 중심점을 기준으로 그 방향에 맞춰서 확장이 된다는 점, 이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0점을 맞춰주는 작업은 진행했었죠. 엑스레이를 켜주고 0점을 맞춰주고 싶은 버텍스들을 전부 잡아준 다음에 스케일, 축, X축 0으로 Y축이네요. 스케일 Y축 0 눌러주면은 일자로 딱 맞아 떨어지게 되죠. 네, 다시 버텍스들을 전부 잡아준 다음에 일자로 만들 라인 한 라인으로 맞춰줄 버텍스들을 전부 잡아주고 S 스케일 Y축 0 맞춰주면 이와 같이 전부 다 일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의도했던 대로 이러한 곡선이 생겨나게 됐죠. 다음 뒤에도 의도대로 곡선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뒤로 조금 더 주고 싶다면
여기다가 컨트롤 R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라인에 요 라인에 루프 컷을 주면 되겠죠. 루프 컷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직인 루프 컷을 적용해 주고 요 뒤에 있는 버텍스만 뒤로 당겨주면 뒤로 볼록한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네. 이 부분도 살짝 뒤로 당겨서 조금 더 매끄러운 의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의자 부분에 약간의 볼록 튀어나와 있는, 지금 보시면 의자가 너무 바닥으로 이렇게 꺼져 있죠. 여기에 이러한 봉긋한 모양으로 엠보싱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방법이 동일하게 컨트롤 R로 루프 컷을 이 방향으로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가운데에 있는 버텍스를 잡고 위로 올려주면은 봉긋한 모양의 엠보싱이 이 의자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윗부분도 주고 싶으면 동일하게 잡아주고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소파 같은 모양의 의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부드러운 면을 위해서 सब디비전을 조금 더 증가시켜주고 쉐이드 스무스를 걸어주면은 의자의 몸체 부분 완성입니다. 그 다음은 의자의 다리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의 다리는 실린더의 십육각형 실린더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려는 다리는 밑으로 갈수록 가늘고 위로 갈수록 조금 두꺼운 이러한 형태의 다리 4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을 줄여주고 S 눌러서 길이를 늘려주겠습니다. 의자의 길이가 적절한지 확인을 해주고 이제 디테일을 다듬어 나가면 되겠죠. 만들려고 했던 밑에가 가늘게 만들어주고 위에는 그대로 넓게 두면 되겠죠. 이전 강의에서 실린더에다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걸면은 이와 같은 모양이 이처럼 변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조금 디테일을 더하면 루프 컷으로 이렇게 곡선을 줄 수가 있겠죠. 또는 이곳에다가 베벨을 적용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도하는 방법은 루프 컷을 적용해 주는 게 좀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렇게 두 방향의 루프 컷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줘야겠죠. 방법은 두 가지로 이 밑에 면을 잡고 익스트루드해서 스케일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루프 컷을 해서 아래로 내려주는 방법이 있겠죠. 저는 두 가지를 같이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평평한 바닥면을 위해서. 해주면 의자의 다리 부분 완성입니다. 동일하게 쉐이드 스무스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자가 내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의자 다리가 이렇게 꺾여 있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살짝 돌려주고, 반대쪽에 배치하는 방법을 이 뒤에 이 오브젝트를 복사하지 않고 일정한 간격대로 붙여넣기 하는 방법을 이전 시간에 강의를 진행했었죠. array, 여기가 y축이죠. x값 0으로 만들어주고 y값 늘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똑같은 방향으로 다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다리에 로테이트를 주면은 같이 뒤에 있는 다리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딱 반대쪽에도 하나 걸어주면 되겠죠. 이 방법은 여기에 이후 강의에서 배우게 될 대칭이라는 모디파이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강의에서 좀 디테일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준 거는 미러로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자 다리 4개 완성입니다. 조금 이쁘지가 않아서 이 다리 길이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면 만족스러운 다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앞에 있을 책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상은 큐브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얇은 판으로 넓게,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일하게 스케일로 Y값을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책상에도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많이 찌그러진 형태가 되는데, 지금 이 형태도 사실 많이 이쁘지만 원래 의도대로인 사각형의 책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루프 컷을 통해서 사각형의 형태로 다듬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끝에가 살짝 둥근 책상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다 되었으면 책상 부분에도 다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시간은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브디비전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조금 더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원하는 의도대로 되는지 그 부분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지금 중심점이 맨 위에 잡혀져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아래로 내려가게끔, 그래서 밑에 높이를 맞추고 싶은데 가운데에 중심점이 잡혀 있다 보니까 자꾸 이와 같이 움직여지게 되죠. 그러면 중심점을 바꿔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3D 커서와 거리가 머니까 3D 커서를 여기에 찍어주기보다 에디트 모드에서 중심점에 맞게 위치를 변경시켜 주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네, 이렇게 중심점을 맨 위로 변경을 해주고 의자의 다리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책상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번에도 동일하게 어레이 Y축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구간을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이 다리에도 약간의 디테일을 좀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루프컷 하나, 루프컷 둘. 그리고 위로 살짝 올려주고. 그리고 두 개에다가 쉐이드 스무스 걸어주겠습니다. 또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걸어주면 되겠죠. 근데 꼭 이렇게 복사 안 하고 아시는 대로 어레이를 적용시켜서 늘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만 수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책상과 의자 완성입니다. 네, 책상과 의자를 만들어 본 이유는 이후 강의에서 공간도 만들어 보고 그 안에 배치하게 될 오브젝트들도 직접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सब디비전을 최대한 적용시켜서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동안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책상과 의자를 하나씩 모델링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상도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이러한 형태가 있을 것이고 또는 바퀴가 달려있는 의자 형태도 있겠죠. 다양한 의자와 책상을 만들어 볼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을 한 곳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프리3D라는 곳에서 다운을 받았었고요. 다음에 폴리 헤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블렌더에 친화적인 무료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텍스처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HDRIS라고 해서 이후 강의에서 배우게 될 부분 중에 하나로 조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조명을 세팅해주는 HDRI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델에서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퍼니처에 보면은 만들었던 이러한 책상이 있죠. 책상 보면 모델링 구조가 지금 만든 거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텍스처가 씌워져서 이와 같은 나무 책상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폴리헤븐을 이용하시면은 여기에 모든 텍스처와 모델링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에서 꼭 무조건 전부 다 만들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최대한 활용의 영역이라는 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의자도 이러한 형태가 있을 거고, 지금 이 모양 같은 의자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기존 형태에서 루프컷을 하면서 잘게 쪼개진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티바이드 방법이 조금 더 오브젝트의 디테일을 결정해 준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번 의자를 좀 짧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을 기준으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러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 제가 이 나무 의자를 만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를 먼저 만들어주고, 다음 여기에 어레이를 해준 다음에 그 전에 여기 바닥까지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어레이를 해서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배치를 해주고, 이 두 모델을 어플라이 한 다음에 저는 이 연결 부분을 이전에 썼던 오토 멀지 이 방법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베개 부분은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큐브에서 조금 더 볼록한 형태로 해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해 주어서 이 부분에 아까 볼륨감을 주었듯이 여기에도 볼륨감을 똑같이 주면은 쿠션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모델링을 보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 강의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좀 속도가 천천히 만드는 걸 제외하고는 대략적인 이제 머릿속에서 구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면 이 모델링들은 잠시 눈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늘게 만들어주고, 만들어준 다음에 아까 여기에 하나, 두 개 이 기둥을
기준으로 하나, 두 개 나눠지겠죠. 그러면 컨트롤 R로 윗부분에 하나 나눠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중간에서도 하나 나와야 되니까 이 구간쯤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대로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하나, 여기서도 익스트루드 하나.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여기와 똑같이 내려주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한번, 그 다음 여기를 잡아주고 쭉 내려주면 되겠죠. 높이를 맞춰주고 이 부분은 살짝 뒤로 빼준 다음에 이 구간에다가 루프 컷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보시면 위치가 딱 맞죠. 그 다음에는 툴에서 오토 멀지를 켜줍니다. 그리고 0.1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옆으로 조금만 옮기면 알아서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약간의 오차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만약 제작을 했고 높이나 요 반대쪽의 길이가 딱 맞아야 될 때는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인 스케일 S, 그 다음에 높이값 G 0 눌러주면은 딱 일자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동일하겠죠. S, G 0. 여기도 S값, S, Z값 0 맞춰주면 정확히 일자가 되게 됩니다. 이쪽 맞추는 방법도 동일하겠죠. S, X 0, S, Y 0. 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일자가 다 맞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밑에 부분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겠죠. 이 부분만큼 최대한 바깥에서 일자로 쭉 빼주면 됩니다. 이 부분 잡아주고 익스트루드. 네, 이렇게 하면 밑바닥이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어레이를 해도 되지만 그냥 컨트롤 C, V로 반대쪽에 만들어주고 요거를 미러 적용시켜서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모양이 잡히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야겠죠. 이 두 개를 잡아주고 컨트롤 J, 그러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토머지로 두 모델링을 옆으로 옮겨주면 붙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후부터는 이쪽 등 받침대 바닥 방석과 등 받침대 부분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일단 등 받침대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방바닥, 여기 바닥 쿠션만 만들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쪽 길이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위아래 높이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춰준 다음에 지금 여기서 그냥 subdivide geome을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해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에 루프 컷을 적용해주고 그다음 끝부분에 루프 컷을 가운데에도 하나 만들어주고 이쪽 반대쪽에도 루프 컷을 하나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럼 사각형 쿠션이 완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버텍스를 위로 살짝만 올려주면 이와 같이 엠보싱이 들어간 쿠션이 들어간 방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키워서 좀 더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스무스까지 걸어주면은 깔끔한 방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의자에도 subdivision surface를 걸어주면은 지금 모든 형태가 다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여기에도 각각 끝부분에 루프 컷을 하나씩 만들어주면은 깔끔한 형태로 다듬어지겠죠. 이렇게 오토마지를 켜져 있는 경우에 꺼주세요. 가까운 오브젝트들끼리 합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관절이 있는 부분 쪽에 만들어주면 깔끔하게 들어가게 되죠. 이쪽이 subdivision surface를 해서 적절한 루프 컷을 적용을 해주었을 때 적절한 엣지를 추가해 주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반대쪽은 그대로 기존 형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디테일을 추가해 주면은 깔끔한 의자가 되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ubdivision surface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subdivision을 이용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폴리헤븐에서 이 책상, 라운드 테이블을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한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Shift A 눌러서 이미지 이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배경에 이 테이블을 띄워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보고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바로바로 보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둥근 테이블이기 때문에 라운드 테이블이기 때문에 실린더로 진행을 해줄게요. 항상 에디터 모드를 진행할 때는 엑스레이를 바로바로 켜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먼저 책상의 윗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책상의 윗부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부드럽게 꺾이죠. 요거를 그냥 캡처해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에서 이거를 저장을 해주고요. 이걸 보면서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한번 끊겨져 있죠. 이 부분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익스트루드로 스케일을 줄여주고 아래로 조금 내려주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둥그런 기둥은 자, 여기서 익스트루드로 먼저 스케일을 눌러준 다음에 작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빼주고 확장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익스트루드로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둥그런 부분이 두 개니까 한 번 더 반복을 해줄게요. 익스트루드로 확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S 눌러서 키워주고 다시 익스트루드 S 눌러서 줄여주고 이 디테일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턱이 있죠. 턱이 있는 다음에 아래로 길게 실린더 형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대로 익스트루드 스케일 눌러서 확장시켜준 다음에 내려줄게요. 그 다음에 바로 실린더 형태로 내려가져 있죠. 줄여준 다음에 익스트루드 스케일로 바로 키워준 다음에 쭉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기둥이니까 좀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줄여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이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모디파이어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자, 확장은 2번, 레벨은 2번 적용해 줄게요. 이제 여기서 컨트롤 R을 눌러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테이블이기 때문에 위가 평평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 그 다음에 이 중간 지점에 하나 해서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부분들, 자, 여기에 한번 쫙 조여져서 이렇게 내려가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루프컷을 적용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계가 지금 모호하죠. 여기도 한번 루프컷을 적용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동그랗게 하나,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그냥 기둥처럼 되어 있죠. 요거를 탭을 눌러서 이 부분이 너무 좁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넓게, 이 구간을 넓게 더 키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원이 될 수 있게, 구가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구가 좀 표현이 덜 되면 이 구간을 좀 위로 올려서 줄여주면 되겠죠. 이 부분도.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 기둥 부분, 여기도 다 이렇게 턱이 있죠. 여기도 밑에 하나, 위에 하나, 그 다음에 구분 지점에 루프컷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맞춰서 한번 루프컷을 적용을 해줄게요. 자, 이 경계 컨트롤 R 눌러서 먼저 윗부분에 하나, 그 다음에 컨트롤 R 눌러서 밑부분에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여기서 깔끔하게 표현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 구로 표현돼야 되는 구간은 최대한 키워줍니다. 그렇죠. 여기도 최대한 키워줍니다. 스케일 눌러서 키워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전히 기둥처럼 보이죠? 그 이유는 여기에 구간이 너무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기도 동일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에디트 모드에 보면 작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여기에 루프컷을 적용해 주면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루프컷으로 컨트롤 R 눌러서 이 경계 부분에 가깝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아래 부분도 동일하겠죠. 그렇죠? 훨씬 구처럼 표현이 되었죠. 여기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제 마치 머리를 끌어서 묶는다는 듯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었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구처럼 표현이 안 된 이 구간은 그냥 길이를 조금 줄여주면 됩니다. 구처럼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도 동일하게 사이즈를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굴을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경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무너뜨리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는 의도가 있다면 에디트 모드에서 이 서브디바이드를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다리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다리는 특별하게 어려울 거 없이 그냥 좀 쉽게 커브로 제작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 점 3개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 형태랑 똑같아지죠. 여기서 이제 굵기만 주시면 됩니다. 이 패스에서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뎁스,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형태로 이와 같은 형태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해서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주고 레졸루션 값을 1로 낮춰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막혀 있으니까 필캡스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 부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길게 빼려면은 여기를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로테이션 값으로 딱 45도를 맞춰줄게요. 왜냐면 네 방향으로 있어야 되니까 45도로 맞춰주고 탭 눌러서 좀 중심점을 이 다리 끝으로 옮겨줄게요. 자, 그럼 중심점이 여기에 잡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으로도 내려서 중심점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적절한 위치에 가 있고 이제 요거를 이 다리를 적절한 위치에 넣어준 다음에 컨트롤 C, VR 필요 없이 모디파이어에서 미러 적용해주면 되겠죠. 미러 오브젝트로 이 책상, 그 다음에 X, Y 두 개를 적용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똑같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다리가 좀 원하는 형태로 마음에 이제 되지가 않아서 마음에 안 든다 했을 때는 이 다리 하나만 미러를 적용했기 때문에 4개를 조정할 필요 없이 이 다리 하나만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약간의 디테일들로 여기서 이제 굵고
가늘어지고 다시 굵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싶다면 이 패스를 눌러주고 이걸로 여기 있는 이 라디우스로 이 구간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라디우스로 잡아주고 늘려주고 혹은 가운데를 안쪽으로 눌러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책상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적절하게 이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로 원하는 형태로 다듬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